안녕하세요. 해우소한의원 김준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냄새 원인 중에 구강건조와 다이어트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고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입냄새의 원인 중에 허약,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냄새 환자들을 진료해보면 대부분은 입냄새를 유발할 증상이나 또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식도염류 같은 소화기 증상을 가진 분들도 많고, 심한 비염 같은 코 증상, 또 구강건조나 설태 같은 구강 증상, 또는 편도선 비대 증상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입냄새를 유발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도 심한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의 신체 상태가 선천적으로 매우 허약하거나 또는 심한 과로 상태인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그 물질들이 호흡이나 땀을 통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또 피곤할 때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구강 내에서 입냄새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냄새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불쾌감을 주는데, 하수구 냄새나 시궁창 냄새처럼 날 때도 있고, 또는 화장실 냄새처럼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그 냄새가 호흡이나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건데요. 공복이 길어지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 혈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는 포도당을 저장해 놓는데,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은 그 저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저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과로가 심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허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에너지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보통 신허, 비허인 상태가 많고, 보통 사람들도 과로나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기허나 혈허 상태가 되면 입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증 상태에서 나는 입냄새의 치료는 즉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냄새는 위열이나 간열처럼 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을 꺼주는 청열약이 입냄새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허증의 입냄새 환자에게는 보기, 보혈, 보호하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황기, 당귀, 숙지황, 맹문동, 인상 같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을 조금씩 가미해서 사용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하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